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는 많이 다 해주셨는데요. 그하고 바로 연결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개요는요, 저희 선박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성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대학원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앞전에 충분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선박관리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선박의 운용, 선박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주변 산업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의 운용이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 그 일반 대국민들 이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제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선박 한 척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필요한 선원도 필요하고요, 해양 근무도 필요하고요, 해상 보험도 필요하고, 선박 수리뿐만 아니고 도유라든지 도수라든지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는 청소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선박관리 산업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 해운국인 유럽이나 미국,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하셨던 가운데 가장 안타깝고 한편으로 보면 가장 우리에게는 핵심이었던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다시 또 이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 지원과 관련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박관리 산업에 대한 육성,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에 대한 인정, 선박관리 전문가에 대한 육성, 이 세 가지 가운데 그나마 조금 된 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수 선박관리 사업자에 대한 인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완성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선박관리 전문가 인력에 대한 것들이 기본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통계는 뭐 조금 더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선박관리 등록 업체에 대한 부분들의 74%가 우리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영세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이 등록업체의 4분의 3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산광역시 선박관리 산업 및 유관 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까지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 특화 산업으로서 육성 및 발전 목적을 가지고 육성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 이런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앞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선박관리 산업 발전법에 대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고 이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질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분들의 공동 책임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SI, 선박관리 전문가의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세미나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앞서가고 있는 이제 세계 주요 선박관리 회사, 뮤니시클럽이 이제 앞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요즘같이 플랫폼 사업으로 거의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하나가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하고 연결된 프로페 사업으로서 이제 확대 발전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우리가 벤치마킹 거하고 여기 부분들을 좀 태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요 선박관리 산업 관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선박과 관련된 관리다 보니 정선 경험과 자격을 가진 선원 채용부터 그에 따른 지속적인 외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라든지 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점이라고 치면은 국내 선박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적 선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축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중에 선박 관리 전문 대학원으로서 약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자에 대한 부분들, 이익을 충족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이고요.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방향, 목표, 단계별 추진계획, 전문 인력의 수도, 양성, 방안, 그리고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던 경영 능력과 기술 개발에 대한 사항까지,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사항까지도 좋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행과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문 부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 아시다시피 선언 정책과에서 지금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산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정책적인 힘을 좀 못 얻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은 압축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현행에 대한 부분들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벌써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끝나서 그렇지만 다행인데. 자, 선박관리 전문가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고요. 자, 이런 교육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 교재, 경력 관리, 경력 인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훈련 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현행 체제상 양성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양성 과정은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수료를 하면은 그에 따르는 양성 과정 이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고, 심화 과정은 각 과목별로 필요한 과목별로 수료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양성과 심화에 대한 현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훈련 교육 훈련 대상자로서의 이제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 과목도 이렇게 정해되어 있습니다. 관리 입문, 관리 실무, 전원 분양, 산업적 관리, 검사및 심사.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영역들,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에 따르는 영역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조금은 세 가지 기술적 관리, 산업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 산업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급 과정의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과목별로 전문 과목들이 되어 있고 교육 훈련 시간이 그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전문가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따라서 교육 훈련 위탁 기간을 정해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정교육기관, 정부 출연기관, 선박관리산업협회,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현안의 체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이 규정과 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교육교재, 강사, 이수증에 대한 부분들,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경비교조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입니다. 저희 앞에서 보여드렸던 선박관리 산업과 관련된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단계별 정원을 추진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이 숫자들을 목표로 삼아서 물론 이렇게 양성 계획이 나오게 된 근거 자료라든지 배경들은 다 계획서에 근거 규정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 정도. 그다음에 심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10년간 1,950년 정도 제공을 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운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용수가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거의 다 충족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 문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추가 지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수요자들이 왜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그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건 없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들은 양성 방법의 다양화로서 선선적 교육을 하고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서 특히 LMS를 활용한 동영상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선후 교육으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섞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입니다. 현행 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도 이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관협회가 기본적으로 양성과 심화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형성부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고요. 약 한 3억에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되면서 1억, 2억으로 이렇게 좀 축소가 되고 그에 맞춰가지고 또 인력이 조금은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양성이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러한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화라든지 양성 방법에 대한 다양화를 조금 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조금 미비한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양성 사업 주간 부서에 대한 이해도에 좀 미비로 되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양수환부로의 사업 주관이 좀 이관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양성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주변 특히 전문 인력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것들이 선박관리 전문가의 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역량 향상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영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중역급 이상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역량을 향상시키는 CEO급이라든지 임원급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요즘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앞에서 일주일에서 했던 중첩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연동 사업의 대응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 SM에 대한 부분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선박관리 전문가가 역량 향상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심화교육 과정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어찌 보면 관리자법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박관리 산업을 조금 심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실천이 좀 잘 안 됐었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예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들이 조금은 계획하고는 조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나름대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좀 보급 과정 아니면 조금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위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물류 전문대학원이라든지 해양능력 전문대학원 같이 선박관리 분야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런 선박관리 전문대학원에 대한 부분을 학위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덧붙여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대응하기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신속하게 대응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원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관리, 기업 재난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 전문 인력의 구제로 통해가지고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런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양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고급 인력, 소위 말해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함으로써 매년 소위 말해서 일정한 수의 전문 인력들을 포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형 재난에 대한 발생이 되고 그에 따르는 기업 재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양질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국가 전체의 재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2022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년 4학기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나눠서 한 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기업 재난 관리 분야로 연간 1.5억씩 총 3억을 지원을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산업계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추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계하고 실제 협의를 통해서 그 관련된 필수 교육 과목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난 관리 분야에 대한 부분들, 방재 안전 분야에 대한 필수 교육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을 함으로써 요건들을 참여할 수 있는 요건들은 많이 조금 제한을 시켜놨죠. 예를 들어서 전임 교수가 한 명 이상 필수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간 부담금으로서의 30%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으로서 필요한 민간 분야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재난관리 방재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같은 같은 카테고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분야를 달리해서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기상 이변과 도시 노후, 인구 감염에 따르는 재난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역시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석박사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양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같이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유사한 제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여기서는 방재 안전이고 기업 재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역으로 해놨습니다. 유사한 요건들을 닮으로써 그 사업 분야가 산업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한편으로 보면은 수요자적 입장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위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도 해운물류 전문 분야, 전문대학원에 대한 것들이 한편으로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넓게 본다면 성과관리 분야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게 조금은 전문인력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방재 분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이거는 아시다시피 경주 지진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거의 동일하고요. 같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진행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선박관리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이런 선박관리도 양성과 심화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들을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야말로 학위 과정을 거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일부라도 배출을 하는 시스템들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선언지원법에 따르는 지정교육기관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선박관리산업협회, 그 밖에 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명확하게 하려면은 대학이 청구를 하려면은 학위 과정이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대학으로서 이렇게 개정안을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법에 대한 개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기타 해양수산부 장관에 인정하는 그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시키면서 학위 규정으로서 선박관리 전문대학원 선정비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이제 만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수적 과목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됐다기보다는 이와 유사하게 저희 한국해양대학에서는 첨단선박관리 융합학과에 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산업계하고 다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융합학과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특히 일반 대학원으로 구성이 되고 전문 대학원으로 구성이 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필수적 과목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과목에 대한 구성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록되는 예산 확보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핵심이 될 텐데요. 물론 국고 보조에 대한 부분들과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사례를 참고를 한다면 민간 부담금으로서 또 20% 정도 할당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고 보조 그리고 실은 부산에 특히 영향력을 좀 더 끼칠 수 있고 부산의 주요 사업으로서 조례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자체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특히 중요한 대표 사항으로서 선박관리 산업의 발전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좀 심도 있고 전문적인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은 지금 현재는 선박관리 전문 대학원으로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조금은 도모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자, 짧게나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